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현재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 원칙을 깨트리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중적으로 일하고 푹 쉬자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집중 근로지 집중 과로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집중 근로를 원할 겁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쉬지 않고 군말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몰아서 쉽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회사마다 있습니다. 반면 체력이 약한 사람,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은 생활 리듬이 깨지고 과로로 고통을 받습니다. 쉬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쉬게 됩니다. 왜냐? 전자와 후자의 경우 인사고과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저 사람처럼 무리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근 공화국으로 가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노동시간의 총량은 이전과 똑같다. 한번 빡시게 일하고 일주일을 푹 쉬면 될 게 아니냐. 자, 이 법안의 또 다른 포인트는 내가 원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원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건강은 물론 일상이 무너집니다. 워라밸은 불가능해진다.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데 어떻게 정기적인 자기주도적인 여가생활, 제대로 된 취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직장인들의 여가가 무너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도 무너지는 겁니다. 더욱이 윤석열은 경제 5단체장 앞에서 8시간 추가 근로 연장을 적극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52시간제가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안착시키자라는 의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었습니다. 이게 곧 종료가 되는데 윤석열은 이걸 2년 더 연장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윤석열의 69시간 제도는 노동시간의 총량은 이전과 같긴 하지만 사실상 야근 공화국으로 몰아가는 것이라 건강은 망가지고 회사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상은 무너진다. 더욱이 노동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는 요원하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의 밑그림이 발표됐지만 이직들은 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윤석열이 노조를 시원하게 조져서 기분 좋다는 이직 직원한테 이 제도대로 연장 근무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정색을 하네요. 노동시간 개정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다고 하네요. 자, 이 69시간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직들이 많이 있는 블라인드에서도 이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거기 달린 댓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까지 이직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에 대한 지체된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지지자가 많은 펜코의 반응을 보면 이재명 뽑을 걸, 고맙다, 덕분에 대깨 민주당 하련다, 이거 역풍 제대로 맞을 것 같은데 펜코 여론 신경 쓰지 말고 이익되는 대로 투표해라, 나도 다시 민주당 뽑을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 오면 다음부터 민주당 찍지 누가 국힘을 찍냐, 참을 만큼 참았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한때입니다. 내일은 또 바뀔 예정이에요. 자, 반면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클리앙에서는 한 시민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69시간이든 주 52시간이든 제대로 운영되면 괜찮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지금 52시간제에서도 실제 60시간, 70시간 일하고 있다. 잘 운영만 된다면 일할 때 일하고 푹 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자, 현재 윤석열의 69시간제를 민주당이 막아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직들의 무지성, 몰지각, 그리고 일부 워커홀릭의 찬성 여론도 있고 무엇보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언론들의 여론몰이가 셀 것입니다. 전체 노동시간은 똑같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자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어제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서민들도 주식을 하지 않느냐? 법인세를 낮춰주면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자,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그 개미들에게 배당이 조금씩 돌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서민들이 모두 주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모두 대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어서 배당 역시 또한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법인세 인하가 곧 서민들을 위한 국민 감세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궤변으로 언론들과 함께 이찍들 속여가면서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절충이 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마치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 요구가 무너졌던 것처럼 윤석열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할 때 이찍 포함 상당수 국민들은 본인도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력받았고 그 후과가 69시간제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치다가 내 일이 되어버렸다. 이번에도 억울한 건 또 1번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화물연대처럼 안전운임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 끝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는 천안중앙시장을 찾아서 기본이 무너진 이 사회에서 기본사회를 역설했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힘찬 연설을 들으시면서 희망을 느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요즘 말하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혹시 이 얘기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이 얘기했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얘기 잘못했다가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닐까? 오죽하면 월드컵에 심판이 사고를 치니까 압색하자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축구 감독은 검찰 출신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들어온 표현의 자유인데 어떻게 만들어온 이 자유로운 세상인데 이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힘은 바로 국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희망 없이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갖고 가야 됩니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모두가 함께 기회를 누리는, 모두가 희망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죠. 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가야 합니다. 산업사회를 넘어서 복지국가를 향해 왔듯이 이제 복지국가를 넘어서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가 보장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이 보장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고 국민의 공공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서 내 노후에 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돼서 가장 높은 자살률 속에 방치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 나라 꼭 만들어야죠.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 끝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눈 내리고 날씨 굳을 때 우리 12구 참사로 가족 친지를 잃은 그 유가족들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국민의 아픈 곳을 매만져주고 넘어진 국민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복제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유가족들에게 유가족협회 사무실도 좀 마련해 드리고 유가족들과 만나서 대책은 못 세우니 해드릴지라도 하소연이라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